안녕하세요. 네이버 블로그 라연의 낚시일기에서 라연이와 함께 일상을 기록 중인 써니입니다. 여러분을 못 뵌 지 벌써 2주가 넘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올해는 진짜 12월이 마지막입니다. 라연이가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본업으로 바빠서 쉬는 날 제대로 쉬지를 못해서 혼자 낚시를 가기도 하고 지인분들을 따라서 낚시를 가기도 했는데요. 라연이 쉬는 날마다 날씨가 뭐 태풍, 뭐 한파, 폭설, 뭐 바람에 도저히 낚시를 할 수가 없는 날씨로 계속 명불허전이에요. 역시 날씨 요정. 그래서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라연의 낚시일기가 아니고 이제 써니의 낚시일기로 바꾸고 제가 이제 낚시를 가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한참 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라연이랑 손절할 때가 됐다. 라연이 쉬는 날마다 날씨가 안 좋다. 제발 주말에 좀 쉬지 마라. 막 이렇게 주변 분들이 지금 낚시를 못 간다고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요. 1월 달부터는 되도록이면 낚시를 좀 자주 나가서 여러분을 자주 뵐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빙어 낚시는 이제 즐기시는 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체험 낚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낚시를 할 때는 비싼 장비를 사용을 하면 이제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견지 낚싯대로 빙어를 잡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이제 마리수, 이제 무조건 남들보다 10마리건 100마리건 200마리건 이제 저희처럼 전투적인 마리수 낚시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나는 이제 캠핑 장비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얼음 위에 집을 짓고 럭셔리한 캠핑 낚시를 즐기시고 싶은 분, 이렇게 세 번째 이제 럭셔리 캠핑 낚시,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서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자, 체험 낚시.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낚시를 할 때 이제 어느 정도 장비에 대한 투자를 좀 해서 이렇게 마리수를 하는 걸 좋아하지만, 체험 낚시를 하는 거는 체험으로 이제 빙어 낚시를 한번 시작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빙어 낚시를 이제 잘 맞는지, 빙어 낚시를 했을 때 그게 이제 재미가 있는지, 이제 무턱대고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데 장비를 다 사가지고 가서 한번 하고 애들이 안 간다 이러고 안 가게 되면 그 장비를 다 못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견지 낚싯대는 낚싯대 자체가 저렴하기 때문에 견지 낚싯대를 해서, 그래도 이제 전동릴에 비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마리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견지 낚시를 할 때 필요한 소품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견지 낚싯대, 그리고 견지 낚싯대에 이렇게 찌하고 이렇게 바늘이 같이 달려 있죠.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찌하고 바늘은 저는 이 바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빙어 낚시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바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견지 낚싯대를 이용을 해서 낚시를 해서 나는 빙어를 잡아본 적이 없다, 빙어가 안 잡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아마 바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사용하는 바늘은 지금 이렇게 작년에도 사용을 했던 하야부사하고, 여기에 있는 거는 사자매입니다. 이 바늘은 3,500원인가 3,000원인가 그런데 요게 지금 2세트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3,500원 내지 4,000원 정도 하는데 요거는 지금 한 세트거든요. 그래서 얘가 가격이 저렴해서 저는 요거를 선호를 하는데, 지금 이게 1호를 구하기가 힘들어요. 1호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요번에 저는 지금 1.5호를 한번 사봤는데, 요 정도 1.5호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바늘 크기를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그래서 빙어 낚시에 가장 중요한 건 바늘이 작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같이 있는 요 바늘은 지금 실제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바늘 크기가 얘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빙어는 입이 작은 아이잖아요. 그래서 물고기가 작고 입이 작고 그렇기 때문에 바늘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늘이 너무 크면 물질 않기 때문에 지금 견지 낚싯대를 얘를 그냥 통째로 가져가서 현장에서 얘를 사용하게 되면
꽝을 치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견지 낚싯대로 했는데 나는 못 잡았어요 하시는 분들은 바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늘 정도는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바늘을 고르실 때는 바늘이 5개에서 6개 정도 달려있는 바늘, 그리고 이제 총 길이 이제 위에서부터 맨 밑에 싱커까지 달려있는 길이는 50에서 한 60cm 정도. 요거는 지금 50cm. 요거는 72cm입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너무 길면 낚시를 하실 때 되게 불편해요. 왜냐면 1m가 넘어가게 되면 빙어가 올라왔을 때 빙어가 막 가만히 있진 않잖아요. 그럼 막 난리를 치고 이러면 바늘길이 엉키면 바늘 목줄이 얇고 바늘이 작고 그러기 때문에 한번 엉킨 바늘을 푸는 거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엉키면 잘라야 되기 때문에 바늘은 저는 이제 욕심내지 않고 한 5개 정도 달려있는 바늘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이제 길이는 한 50cm 정도. 그래서 이제 고르실 때 바늘 길이하고 그리고 바늘이 몇 개 달렸나 그거를 한번 보시고 원하시는 거를 이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이즈는 1.5호 이하로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0.85하고 1호를 이제 거의 많이 사용을 하고, 요거는 지금 가격이 저렴한데 1호하고 0.85가 품절이라 1.5호를 한번 사봤는데 살짝 크기는 한데 요 정도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절대로 요거를 그냥 사용하시면 거의 꽝을 친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요 정도에서 이제 채비를 묶고 자르고 해야 되니까 이렇게 가위,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싱커를 얘하고 이제 수심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싱커를 이렇게 자를 수 있는 이런 니퍼나 가위 같은 거 그런 게 있으면 되고, 여기에 있는 반찬통은 빙어를 담을 수 있는 거, 이렇게 통 같은 거 아무거나 그냥 애들 채집통 같은 거 그런 것도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다가 빙어를 담을 수 있는 요런 거, 그리고 요거는 이제 빙어를 넣어서 이렇게 바늘을 빨리 빼는 요런 건데, 요런 거는 솔직히 없어도 빙어 낚시하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타 소품은 나중에 이제 저희가 럭셔리 할 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준비는 요 정도가 이제 준비가 되시면 낚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제 견지 낚싯대에 찌를 연결을 해서 낚시 채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여기 줄에다가 이제 요 찌를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찌가 어떻게 연결이 되냐? 이 찌 밑에 달려있는 요게 이제 찌고무라는 거예요. 찌고무. 투명한 고무가 이렇게 달려있고, 만약에 요렇게 해서 세트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어차피 바늘을 사야 되니까 그냥 나는 이거 찌를 내가 사야겠다 그러면 요런 찌를 구매를 하실 것 같으면 찌를 따로 구매하시고 바늘을 요렇게 따로 구매하시고 요렇게 준비를 하셔도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찌가 이렇게 연결이 될 때 쓸 수 있는 이런 고무가 있고, 찌 고무를 먼저 여기다가 줄에다가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됐죠? 이렇게 연결이 되고 나면 여기에다가 이제 바늘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채비도는 자 이렇게 바늘을 꺼내 보시면 이 바늘에 맨 위에 도래가 하나 달려 있고 밑에 이렇게 싱커가 달려 있어요. 근데 저는 요거를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요게 지금 이게 굉장히 무거워서 여기가 찌를 물에다 담그면 찌가 위에 뜨질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사용을 하질 않고 요거 찌만 이제 사용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찌고무는 먼저 넣었죠? 그러면은 요 바늘을 이제 꺼냅니다. 바늘을 보시면 바늘 자체에 밑에는 이렇게 핀도레가 달려 있고 위에 쪽에도 이렇게 핀도레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그래서 양쪽에 이렇게 핀도레가 있어요. 그러면 요 밑에 있는 쪽에다가 싱커를 달 거고, 요 위에다가 여기에 채비에다가 연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에가 지금 핀도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그냥 동그랗게 그냥 묶어서 여기에 연결을 할 수 있게 얘를 그냥 이렇게 한번 묶어 주세요. 이렇게. 왜냐면은 요게 채비를 묶는 방법이 팔자로도 묶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묶는 방법이 있지만, 실제로 빙어 같은 경우는 크기가 커서 라인이 터질 염려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편하게 그냥 여러분들이 묶으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매듭법 말고 그냥 이렇게 줄을 두 줄로 이렇게 잡아서 한번 이렇게 그냥 쓰레기 봉투 묶듯이
이렇게 그냥 묶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고리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요 고리에다가 요 고리는 되도록이면 작으면 작을수록 좋겠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보여드리는 거라서 그냥 편하게 이렇게 묶었어요. 그리고 나서 핀들을 이렇게 걸어주세요. 이렇게 걸었죠? 자, 이렇게. 그리고 나면은 이제 밑에다가 이제 싱커를 달아주면 돼요. 근데 싱커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찌하고 무게를 맞춰야 돼요. 근데 이 찌의 무게가 지금 여기에 같이 이렇게 딸려온 얘는 너무 무거워서 찌가 그냥 밑으로 가라앉아 버려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아무 준비 없이 가신 분들이 찌가 물 위에 떠야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봐야 낚시를 하는데 그냥 물속에 가라앉아 버리니까 찌를 빼버리고 얘만 가지고 낚시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꽝을 치시는 겁니다. 찌를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되는지. 지금 무게가 안 맞아서 이게 지금 싱커하고 얘하고 맞으면 위에 떠야 돼요. 빛의 속도로 그냥 가라앉아 버리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미리 사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맞는 싱커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납붕돌을 집에 있는 거를 이렇게 크기를 이렇게 잘랐어요. 잘라가지고 요거를 한번 껴볼게요. 가벼운 싱커를 한번 달아볼게요. 이렇게 뜨죠? 그래서 찌가 이렇게 떠야지 낚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싱커를 먼저 이 찌하고 같이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찌를 이제 싱커하고 같이 맞췄죠. 이렇게 견지 낚싯대에 하시는 분들은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근데 저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한 1g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찌를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연결하는 걸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고무를 넣고 바늘을 연결할 수 있는 고리를 하나 만들고 요게 이제 맨 위에 찌를 이렇게 끼우게 되겠죠. 자, 그리고 요 바늘이 있고 바늘 맨 밑에 이렇게 끼워주세요. 자, 연결이 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여기 싱커 있는 쪽에서부터 이렇게 밖으로 하나씩 이렇게 하면 이렇게 빠집니다. 자,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구더기를 이제 여기다가 다 끼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구더기를 끼우는 방법은 저희는 구더기를 처음에는 이쪽 똥꼬에 하나 끼우고 이쪽 똥꼬에 하나 끼우고 반을 잘라서 사용을 했는데 낚시를 하다 보면 반을 자르게 되면 이제 빙어를 뺄 때 구더기가 바늘에서 자주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그냥 한 마리를 통으로 끼우는데 처음에 낚시를 가셔서 입질이 너무 없을 때는 계속 찌가 까딱까딱 거리는데 물리진 않고 채 보면은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그때는 반으로 자르세요. 예민해서 그러는 거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경우에 처음에는 그냥 한 마리를 끼고 낚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구더기 끼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엄청 힘들거든요. 이게 잘 안 보이고. 근데 요거를 계속 구더기를 끼워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냥 한 마리를 통으로 끼워 갖고 낚시를 하시는데 대신에 찌가 움직이는데 입질만 있고 후킹으로 연결이 안 된다 그러면 그때는 반으로 자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구더기를 다 끼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찌를 맞추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견지 낚싯대에 이제 채비를 다 연결을 했습니다. 연결을 해서 실제로 구더기를 끼우고 이제 물에다가 얘를 이제 넣죠. 이렇게. 그럼 바닥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자, 이렇게 바닥을 찍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공중에 떠 있을 때는 이렇게 찌가 똑바로 이렇게 씁니다. 일자로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처음에 담가보고 찌가 섰네. 그러면 아직 바닥이 아니구나. 조금 올려요. 다시 누웠네. 바닥인가 보다. 자, 실제로
싱커가 지금 여기 바닥을 찍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누웠다. 그러면 이제는 다시 밑으로 내려야겠죠. 이렇게 내리고 섰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닥을 찍었다는 걸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바닥을 찍은 상태에서 낚시를 하시다가 한 1분, 2분 이렇게 한 번씩 들었다가 고패질 한번 해보고 고패질 한번 해보고 입질이 없어. 그러면 위로 조금씩 올리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는 찌를 내리는 거죠. 이렇게 조금 내려주고 고패질 한 번씩 해주고 입질이 없다.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해서 입질이 오시는 걸 보면서 이제 찌가 안으로 들어가면 입질인 거죠. 그러면은 챔질을 해서 이렇게 걷어 올리시면서 낚시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가격이 저렴한 견지 낚싯대로도 여러분 빙어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잘 하셔서 가족들에게 좋은 아빠, 멋있는 아빠, 이렇게 우리 아빠 최고 이런 얘기를 들으실 수 있도록 이제 바늘 정도는 이제 미리 준비를 하시고 찌와 싱커의 무게는 맞춰서 가시는 게 좋다. 그리고 빙어 낚시를 얼음이 얼어있는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실 경우에는 구멍을 뚫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아이스오거라는 게 있는데 그게 한 6만 원에서 한 7만 원 정도 해요. 그리고 끓이라 그래서 이렇게 때려가지고 뚫는 거 그것도 4만 원, 5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그게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낚시를 이제 가러 가면 얼음 구멍 다른 사람들이 뚫어놓은 구멍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망치로 통통통통 쳐가지고 그런 데서 낚시를 하셔도 되니까 굳이 얼음 뚫는 거는 사지 마시고 낚시를 하러 가셨을 때 저수지에 다른 분들이 뚫고 계시면 죄송한데 좀 뚫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거의 대부분 흔쾌히 뚫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얼음을 뚫는 것까지는 비용이 비싸니까 준비를 못하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견지 낚싯대 바늘 그리고 이제 싱커와 그 찌를 무게를 맞춰야 된다. 근데 그게 없이 그냥 견지 낚싯대로만은 절대 못 잡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맞추시고 거기가 이제 얼음이 얼려 있으면은 이제 춥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안을 할 수 있는 핫팩이라든지 난로라든지 이런 거 좀 챙기시고 그리고 이제 담을 수 있는 빙어를 담을 수 있는 통 그리고 이제 낚시를 할 때 계속 서서 할 수는 없으니까 간단한 의자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올려놓을 수 있는 가위랑 이런 거 올려놓을 수 있는 테이블 요 정도를 준비를 하고 애들 이렇게 덮어줄 수 있는 담요라든지 그런 거 준비하고 그리고 애들이 낚시하다 질려 하면 또 같이 썰매도 끌어주고 이렇게 낚시를 할 수 있는 애들 재밌게 놀 수 있는 이런 재미있는 거 이런 거 썰매 이런 것도 준비를 해서 가시면 아마 올겨울 최고의 아빠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올겨울 빙어 낚시 저렴한 견지 낚싯대로 한번 준비를 하셔서 낚시를 즐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빙어 낚시의 세계에 한번 빠져보시죠. 자, 그러면 저는 다음번 2탄 자 마리수 나는 다 필요 없다. 느나 무조건 남들보다 빠르게 쉽게 많이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낚시하는 방법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 2탄 기대해 주세요.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